위인설법입니다. 위인설관이란 얘기는 들어봤는데 위인설법이란 얘기는 또 처음이죠. 기사 보겠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하겠다는 민주. 네. 허위사실공표죄. 이거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은 게 사실 요 사안이죠. 근데 이거 민주당이 폐지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내놨어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에요. 일단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제 비방죄 이거를 아예 삭제를 하자. 그리고 당선 무효형 기준의 이 벌금을 100만 원에서 지금은 100만 원 이상, 100만 원부터 받으면 이거는 5년, 뭐 더 심할 때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1,000만 원으로 올리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이 내용을 두고 국민의힘의 김민전 최고위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거까지 들어보고 오시죠. 우리가 흔히 위인설관이라는 말은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런데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위인설법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그동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는데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도 위인설법하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 키워드 위인설법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얘기죠.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장현주 변호사님,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가 될 것 같으니까 위인설법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악마화하려고 하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요, 그동안 여야에서 그리고 정치권에서 늘 있어 왔던 화두였습니다. 네. 특히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신 바 있었고요. 특히 그동안 선거법에 대해서 돈은 묻고 이분 풀자 이런 방향으로 선거법을 대폭 개정해야 된다라는 문제의식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개정안이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것은 맞는데 그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 뭐 지도부와 논의를 했거나 상의한 바도 없는 것이고 사실 국회에 들어와서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이었는데 사실 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시기와 맞물리면서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는 거에 대해서 좀 불쾌한 취지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런 법안들 뭐 허위사실 공표죄를 폐지한다라고 하지만 부칙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라는 부칙도 있는 것인데 사실상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의 모든 정치 활동을 가두려고 하는 저는 시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의 이런 얘기는 사실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개정법인데 이거 이재명 악마화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시도 아니냐라고 좀 말씀을 하셨거든요. 신주호 대변인님. 사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된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하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은 뭐냐면 선거운동에 있어서 너무 규제가 많았기 때문에 개정하자라는 것이 학계와 정치계에서 나왔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 딱 봐도 이재명 방탄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선 무효형 기준 벌금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자고 하는데 그럼 이재명 대표가 2심, 3심 가면은 벌금 1,000만 원 밑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이런 식의 행동들이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그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치면 왜 지금 선거 나오는 후보자들이 자신의 전과 기록 다 제출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과들을 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음주운전 그 150만 원 받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도 개정해서 전과 기록도 1,000만 원 이상만 제출하자 이런 식으로 왜 주장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만약에 이 의원이 이 법에 대해서 개정하는 것이 진심이었다고 한다면 네. 시기를 잘못 선택한 거죠. 게다가 이재명 대표도 최근에 공직선거법 개정하자고 토론에 나가서 직접 발표한 이상 이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 어떤 여권의 이재명 대표를 악마화하기 위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지금 나오는 이런 어떤 얘기들이 다 순수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얘기들 아니냐라는 게 또 국민의힘 쪽의 얘기입니다. 근데 어제 한동훈 대표 아침
최고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들어보고 오실까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를 대단히 무거운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계십니다. 그걸 민주당이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일 날 이런 법안을 냈다는 것은 정말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재명 대표를 구하겠다는 그런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통과되겠습니까? 네. 한동훈 대표 아부성 법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면소 판결로 아예 사라지게 하는 게 이 법의 목적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면소 판결이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면소 판결이라고 하면 유무죄 따지지 않고 그냥 소를 면하는 거죠. 면소 판결.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원래 의유를 했었던 그 법안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건 유무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사실 면소 판결인 건데 사실 장 변호사님 아까 이건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 법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한동훈 대표는 면소 판결 노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을 뭐 이재명 방탄당으로 프레임에 가두기 위한 정치 공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실은 뭐 이런 법이 뭐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통과되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네. 통과되지도 않을 법을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 저는 여권 대표가 지금 해야 될 일 너무나 많은데요. 괜한 걱정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걱정은 사실 걱정을 빌미로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조금 더 정치 공세하려고 하는 저는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공표죄 250조를 삭제하면서 부칙 조항에 소급 적용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소 판결이 된다라는 부분은 좀 법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이게 소급 적용은 되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양형에 좀 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노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신다면 뭐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가겠지만 사실 저는 그런 비판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서 공세하시는 것은 사실 정치적인 공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요. 사실 선거법이라는 것이 여야의 협의가 없이는 통과되기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네. 물론 야당이 뭐 통과를 시킨다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실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특히 당대표까지 나서서 너무 치열하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좀 비난하시는 것은 전 정치 공세성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 담겨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이게 뭐 면소 판결이 된다는 건 법률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인 거고 그거를 뭐 10분 감안을 한다고 해도 이 법에 의율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감형이 될 수 있는 사유로 적용이 된다고 하면 뭐 그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하지만 그것도 법이 통과가 돼야 되는 건데 법 통과돼도 거부권 행사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신주호 대변인님. 선거법이 여야 합의가 없이 통과된 적이 있죠. 과거에 민주당 주도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야합을 통해 가지고 통과시켰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있습니다. 선거법이 물론 여야 합의를 해야 되지만 네.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키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문제가 뭐냐면 이 박 의원이 개정안 낸 것 자체가 네. 너무 이재명 대표의 혐의들과 너무 닮아 있고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법까지 고쳐가면서 입법 농단을 벌이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행태들이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지 민주당이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고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안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너무나도 그 해괴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벌여왔었던 여러 행태들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혐의들에 대해서 무죄라고 주장하는 토론회를 무수히 많이 개최했었고 이재명 대표 불체포 그 투표를 계속해서 막으려고 했었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광장으로 나가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결사옹위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 방탄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은 친명 정당을 넘어서 이재명 대표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종명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 행태들이 어떻게 국민들께 비춰질 것이냐. 지금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유죄가 나왔고 다음 주에 있을 위중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중형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권에 못 나와요. 그럼 민주당이 이제부터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당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게 방탄이 아니면 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뭐 이 법안 개정안을 보면 다 결국은 이재명 대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사안들 아닙니까? 라고 또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다음 기사. 그리고 이 얘기인 거죠. 야당이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한 선거법을 발의를 하니까 여기에 여당은 이거 이재명 대표 구하기 위한 위인설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위인설법이란 얘기가 지금 봤을 땐 약간 타이밍상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 법안이 발의된 날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법이 발의된 게 지난 14일이에요. 지난 14일에 먼저 허위사실 공표죄 그리고 후보자 비방죄를 삭제하자라는 법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법으로 이튿날인 15일 당선 무효 기준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자라는 요 개정안을 또 발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 15일은 어떤 날이었느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날이었었죠. 그러니까 장 변호사님, 이게 아까 뭐 오해를 법안 낸 사람은 오해를 받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너무 묘하다. 선거법 1심 선고가 나온 날 전날과 당일 이렇게 하나하나가 내는 게 글쎄 타이밍이 왜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뭐 시기적으로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공교롭게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시기와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판이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 법안을 발의한 박희승 의원의 이야기에 따르면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준비했던 법안이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도 거쳐왔고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고 발의를 한 것이 시기적으로 좀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부분이 있다라는 것인데 저는 만약에 정말 이 공직선거법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또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맞춤형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면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시기를 피하지 않았겠습니까? 훨씬 더 전에 뭐 발의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11월 15일에 나온다는 건 이미 9월달 결심 공판 이후에 알려진 사실이었잖아요. 그렇다면 훨씬 더 시기를 겹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직선거법이 발의되면 어떤 식으로든지 정치 공세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 선고와 시기가 겹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의 공세는 계속 나왔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신주호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박 의원이 만약에 진짜 오랫동안 준비한 법안이라면 심혈을 기울인 자신의 법안을 이재명 살리기에 헌납한 거죠. 왜? 이재명 대표의 지금 일당 1극 체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눈밖에 안 나고 이재명 대표의 눈에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보기 위해서 보좌진들과 몇 년에 걸쳐서 한 법안을 지금 헌납한 거죠. 만약에 보십시오. 이 선거법이 왜 지금 이게 급하게 낸 거잖아요, 사실. 급하게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법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명했잖아요. 633 원칙,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그러니까 최대로 봤을 때도 11월 15일 날 1심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 5월이면 이재명 대표의 최종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민주당이 모든 정치 일정을 끝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남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혐의, 그 형량을 줄여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온갖 노력이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건 순수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노력한 게 아니라 이재명 살리기를 위해서 본인이 가져왔었던 소신까지도 다 바친 아주 종명정당의 극치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 신 대변인께서는 이게 좀 헌납을 한 거 아니냐. 열심히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말을 믿으면 그 열심히 준비해서 왜 헌납을 했느냐 뭐 이런 표현까지 지금 쓰셨어요. 그만큼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법안 바라보는 사안이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얘기인 건데